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관세와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로 계란값이 폭등하자 한국에 SOS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만큼 상황이 심각한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에서 경제 분야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엠마 클라크입니다.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만난 유학생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와 맛보여준 음식들이 제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발자국이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때는 몰랐죠. 뉴욕 퀸즈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계란이 겨우 2개 남아 있었고 장을 봐야 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최근 계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예전처럼 마음껏 사 먹기도 부담스러워졌어요. 한 판에 거의 10달러까지 오른 계란값. 이게 정말 미국의 현실인가 싶었죠. 아침 뉴스를 틀었더니 앵커가 물가 상승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한 판에 10달러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문득 대학 시절 한국인 남자친구 민준이가 만들어줬던 계란찜 생각이 났어요.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는데 지금은 그 계란찜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준이는 한국의 학교 급식에서 자주 나오는 메뉴라며 알려줬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학생들이 부럽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 몇몇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다는 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경제 분야 기자로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기사를 몇 번 작성했기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든 글자 하나하나 조심해서 써야 할 것 같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뉴욕타임즈 사무실에 도착해서 오늘의 기사 주제를 생각하고 있을 때 동료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엠마, 이거 봤어? 미국이 한국에서 계란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는데. 화면을 보니 정말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국내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계란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계란찜으로 기억되는 나라에서 계란을 수입한다니 이상하게 인연이 느껴졌죠. 점심시간 사무실 근처 한국 식당에 들러 오랜만에 계란찜을 주문했습니다. 우연히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오래된 연락처에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안녕, 엠마. 잘 지내? 오랜만이네. 나 곧 미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 뉴욕에 가게 되면 연락할게. 5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그는 언제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죠. 특히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는 제게 직접 한국 요리를 해주며 위로해 주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 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장거리 연애는 결국 자연스럽게 끝이 났었어요. 뜨거운 계란찜을 먹으며 떠오르는 추억들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매번 계란찜을 먹을 때마다 그가 생각났었는데 이제 정말 그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이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옛 친구로서의 재회로 끝날지도 모르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 앞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죠. 퀸즈에서도 월세가 오르고 뉴욕 중심부에 사는 건 이제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오는 계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왜 이렇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지도요. 민준이의 연락 이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현황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계란 수입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죠.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걸까요? 단순한 수입 결정 이면에 무언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된 심층 기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계란을 수입하게 된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었죠.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엠마, 자네가 이 기사를 맡아줬으면 하네. 물가 상승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입 결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분석해주게. 취재를 시작하면서 여러 정부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불편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불리한 협상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부 문건을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계란은 저가에 수입하려는 모순된 태도였습니다. 이건 공정한 무역이 아니었어요. 그저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죠. 취재를 위해 뉴욕의 한인마트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인 상인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도 계란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미국이 대량으로 수입해가면 한국 소비자들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게다가 미국이 제시하는 가격도 너무 낮아서 한국 농가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듣고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쪽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계란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죠.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한국에서도 계란값이 많이 올랐어. 정부가 미국으로의 수출을 결정했다고 해서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 근데 협상 조건이 한국에 불리하다는 말이 많아. 특히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지.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백악관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그대로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제 의무였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쓸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퀸즈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호구냐? 라고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한 주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였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계란을 마음껏 먹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란 하나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요. 이게 정말 미국의 모습인가요?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말에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비를 줄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상황도 마음에 걸렸어요. 한쪽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른 쪽에 부담을 주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균형 잡힌 기사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엠마, 이 기사는 너무 비판적이야. 지금 백악관과 언론사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 알지? 우리 신문도 출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 그의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그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나 싶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이번 주말에 뉴욕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있었어요. 옛 감정이 다시 살아날까 두렵기도 했고,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를 만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준이는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 무역 관계를 들어보고 싶었죠. 아마도 그것이 제 기사의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마음이 점점 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부산해졌어요.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어디서 만날지 계획하느라 취재도 잠시 뒷전으로 미뤄두었습니다. 이런 나 자신이 우습기도 했죠.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인데 마치 20살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맨해튼의 센트럴파크 근처 카페에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특유의 친절함이 느껴졌죠. 첫 만남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엠마. 더 예뻐졌네. 그의 한국식 영어 억양은 여전했어요. 예전에는 그 억양을 교정해 주려고 했던 기억이 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니 그 억양이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넌 변한 게 없네, 민준아. 어떻게 지냈어? 우리는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최근에는 미국 지사로 파견 근무를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자 문제로 꽤 고생하고 있어. 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영주권 받기가 정말 어려워졌거든.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쉽게 직원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건 역시 제가 취재하고 있는 경제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계란 수입과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자 민준이는 한국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도 물가가 많이 올랐어. 특히 계란값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지. 그런데 미국이 대량으로 수입해가면서 가격은 더 오르고 정작 한국 농가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미국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거든. 그의 말을 들으니 제 취재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불공정한 무역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왜 한국 정부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인 거야?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거든. 계란 수출은 일종의 타협 아닌 셈이야. 사실상 강요된 거지. 민준이의 설명을 들으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의 복잡한 무역 관계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계란 수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무역 갈등의 일부였죠. 센트럴파크를 거닐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공원의 분위기는 더욱 로맨틱해졌어요. 민준이와 함께 있으니 대학 시절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가 해주었던 계란찜, 김치찌개, 불고기의 맛이 입안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내가 해주던 한국 음식이 그리웠어. 특히 계란찜. 그 말에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내 집에서 해줄까? 재료만 있다면 바로 만들 수 있어. 그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니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약속대로 제 퀸즈의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비싼 계란을 사와서 계란찜을 만들었어요. 그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해서 경제와 무역에 관한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민준이의 시각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한국의 상황, 미국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반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런 무역 갈등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할 수 없어. 결국 양국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지. 진정한 해결책은 공정한 협상과 상생의 방법을 찾는 거야. 민준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의 시각은 제 기사의 방향성을 새롭게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었어요. 단순히 미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기사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를 배웅한 후 바로 노트북을 펼쳐 기사 초안을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관점과 정보로 무장한 기사는 이전보다 훨씬 균형 잡히고 통찰력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계란 한 판에서 찾는 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완성했어요. 월요일 아침 편집장에게 새 기사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반응이 달랐어요. 엠마, 이 기사 정말 좋은데? 비판적이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뤘고, 내일 신문에 싣도록 하지. 편집장의 칭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전하면서도 현명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민준이에게 기사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축하 메시지가 곧바로 도착했어요. 축하해, 엠마. 내 기사가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랄게. 그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일 신문이 발행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대되면서도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제 기사가 뉴욕타임즈의 경제면에 실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계란 한 판에서 찾는 상생의 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기사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었죠. 엠마, 정말 대단해. 백악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전했잖아. 동료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상생의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작성했지만 여전히 현 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으니까요. 백악관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편집장이 제 기사에 대한 반응을 공유했어요. 엠마의 기사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계란 하나도 공정한 무역이 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일종의 슬로건이 되고 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기사를 읽었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엠마, 내 기사 정말 훌륭했어. 복잡한 무역 관계를 쉽게 설명하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았더라. 특히 양국의 상생 방안을 제시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민준이의 도움이 컸다고 말하자 그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한국 상황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준 것뿐인데. 우리는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맨해튼의 한 한국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일종의 축하 자리였죠. 오후에는 기사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감을 표했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제가 제시한 상생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백악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 회견에서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라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엠마,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 내 기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내 편이야.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니까. 그의 지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저녁에 민준이와 만나 한국 음식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 맨해튼의 밤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추억을 회상했어요. 기억나? 대학 때 처음 만났을 때 넌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랬지. 너랑 만나기 전까지는 한국이 그저 지도에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 그런데 내가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려주면서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 대학 시절 우리는 캠퍼스 내 작은 아파트에서 자주 한국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레시피로 김치찌개, 불고기,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계란찜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그때는 그저 맛있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저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다, 엠마. 솔직히 뉴욕에 오면서 너를 만날 용기가 있을까 고민했거든. 우리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도 했고.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 내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놀랐어. 근데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가 아니었다면 그 기사도 쓰지 못했을 거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이는 뉴욕에서 최소 1년은 머물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회사에 출근하자 편집장님의 흥분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엠마, 훌륭한 기사였어. 진실을 전하는 언론의 힘을 보여준 좋은 사례야. 다음에는 이 변화된 협상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후속 기사를 써주면 좋겠네. 후속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사람들은 제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양국의 상생 방안을 제시한 부분이 현실적이고 건설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저녁에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 이번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재협상이 성사되면 한국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물론이지.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도 적절한 가격에 계란을 살 수 있게 되고. 이게 바로 상생이잖아. 민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두 나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민준이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고 공정한 가격으로 한국산 계란을 수입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백악관에서는 이번 협상이 양국의 상생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 기사가 이런 변화에 작은 영향이라도 미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편집장은 제게 후속 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 타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죠.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어요. 뉴욕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이미 곧 도착할 한국산 계란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한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계란값이 내려갈 것 같아 기뻐요. 아이들에게 다시 계란 요리를 마음껏 해줄 수 있겠네요.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은 소식 들었어?
협상이 타결됐대. 한국에서도 큰 뉴스가 됐어. 내 기사가 많이 인용되고 있더라고.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제 기사가 한국에서도 읽히고 있다니 생각지 못했어요.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도 내 기사를 본 거야? 응, 번역되어 여러 매체에 실렸어. 사람들이 미국 기자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줬다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단지 공정함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기사를 쓰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양국 간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했다니 보람찼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와 함께 이 좋은 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퀸즈의 제 아파트에서요. 민준이는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막걸리를 들고 왔고 저는 가능한 한 한국 음식을 준비해 보려고 했지만 역시 서툴렀죠. 민준이는 웃으며 주방을 접수해 계란찜을 직접 만들어 주었어요. 사실 계란찜은 한국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리야. 학교 급식에도 자주 나오고. 근데 이렇게 국제무역의 중심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민준이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작은 것에서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말이 실감 났어요. 한 그릇의 계란찜이 두 나라 관계의 상징이 되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군 복무 경험,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저도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기자로서 겪은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고민들을요. 대화 중에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엠마,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시작해 볼 수 있을까?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그에 대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어요. 그는 1년 후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저 역시 커리어가 중요한 시기였으니까요. 민준아,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는 건 어때? 제 말에 민준이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자.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 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편집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엠마, 좋은 소식이 있어. 한국산 계란이 다음 주부터 뉴욕 매장에 공급된대. 첫 선적분이 도착한다는군. 현장 취재를 맡아줄 수 있겠나? 이번 취재는 특별했습니다. 한국산 계란의 첫 수입 현장을 직접 보게 될 테니까요. 게다가 민준이도 회사 업무로 같은 행사에 참석한다고 했어요. 그의 회사가 한국 식품 수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서 만나게 되겠네. 민준이의 메시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주말 동안 민준이와 함께 뉴욕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자전거를 타고 브루클린 브릿지를 걸으며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과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어요. 서울의 발전된 모습,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독특한 문화와 전통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한번 가봐야겠다. 제 말에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서울의 모든 멋진 곳을 안내해 줄게. 특히 한국의 전통시장에 가면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 그리고 경복궁 같은 고궁도 정말 아름다워.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게 한국은 여전히 낯설고 먼 나라였지만 민준이를 통해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월요일, 드디어 한국산 계란이 뉴욕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브루클린의 항구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에 많은 언론사와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저도 뉴욕타임즈 기자로서 취재를 위해 일찍 도착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민준이를 발견했어요. 그는 회사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미소만 교환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무역 관계자들이 한국산 계란의 첫 수입을 기념하는 연설을 했고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했어요. 저는 이번 수입이 양국의 상생 협력에 좋은 사례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기사에 담기로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몇몇 슈퍼마켓에는 이미 한국산 계란이 진열되기 시작했어요. 한마트에서는 특별히 한국식 계란 요리를 시연하는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한국산 계란으로 만든 계란찜이 정말 부드럽네요. 맛있어요. 시식을 하던 한 주부의 감탄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작은 계란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했어요. 한국산 계란, 뉴욕 식탁에 안착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무역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 과정과 이것이 양국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가 앞으로의 미국과 한국 간 무역 관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기사가 마무리될 무렵 민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는지 물으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무슨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을까요? 일을 서둘러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맨해튼의 작은 아파트로 저를 초대했어요. 문을 열자 향긋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식탁에는 다양한 한국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특별히 예쁘게 장식된 계란찜이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일일이 각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계란찜까지요.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준이는 뉴욕에서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기자로서 더 다양한 국제 문제를 다루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했어요. 민준이는 제 기사 덕분에 자신의 회사도 한국 식품 수입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농산물을 더 많이 소개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제 기사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그저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민준이는 때로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며 제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미국 기자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준 것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했죠. 민준이의 말을 들으니 더 큰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기자로서 제 글이 가진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답니다. 식사 후 민준이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열어보니 예쁜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우정과 인연을 상징하는 팔찌라고 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감동적인 선물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제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스치면서 특별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자연스럽게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민준이는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우리 사이에 대항이 있더라도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이전의 관계에서 우리는 거리와 시간의 장벽에 가로막혔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성숙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한국산 계란을 샀어요. 가격이 확실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부담 없이 계란을 살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마트 직원에게 한국산 계란의 반응이 어떤지 물어보았죠. 직원은 반응이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품질이 우수하다고 손님들이 칭찬한다며 어제 들어온 물량이 벌써 반 이상 팔렸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민준이에게 전하자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듯 했어요. 주말이 되자 민준이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뉴욕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나자는 것이었죠. 우리는 허드슨 밸리의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지난번에 귀국했을 때 저를 정말 많이 그리워했다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거든요. 민준이가 한국으로 떠난 후 계란찜을 먹을 때마다 그가 생각났어요. 정말 우연이었죠. 계란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작고 소소한 것들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 달에 회사 일로 서울에 잠시 다녀와야 하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휴가를 내서 한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제안했죠.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언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와 함께라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특별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월요일,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아시아 경제 특집 기사를 계획 중인데 한국 현지 취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계란 무역 기사로 좋은 성과를 냈으니 이번 프로젝트도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취재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방금 민준이와 한국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업무적으로도 그곳에 갈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는 놀라워하면서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며 이제 정말 함께 한국에 갈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죠. 우리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제가 서울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말을 알려주었고 꼭 필요한 한국어 표현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계란값 때문에 걱정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 취재를 앞두고 있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그와 다시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축복이었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 그릇의 계란찜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먼저 서울로 떠났고 저는 며칠 후에 따라가는 일정이었죠. 그 사이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간단한 한국어 표현도 익혔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했지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민준이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죠. 민준이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차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높은 빌딩들, 밝은 네온사인,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죠. 첫날은 시차 적응을 위해 간단히 주변만 둘러보았어요. 민준이는 근처 시장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즐비한 시장은 색다른 경험이었죠. 특히 길거리 음식들이 맛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어요. 제일 먼저 한국의 계란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주었고, 한국의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며칠 동안 여러 농장과 관련 기관을 방문하며 취재를 이어갔어요. 한국의 농업 정책, 수출 전략,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저녁이면 민준이가 서울의 다양한 곳을 소개해 주었어요. 고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그리고 다양한 음식점들을 다니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매우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특히 민준이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한국 전통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취재 중간에 민준이와 함께 주말 여행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의 자연경관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제주도 해변을 거닐며 민준이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었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민준이와 함께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아쉬움이 컸지만 민준이는 곧 뉴욕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뉴욕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집 기사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작은 계란으로 시작된 큰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는 뉴욕타임즈의 주요 지면을 장식했어요. 편집장과 동료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민준이의 도움이 컸기에 그에게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민준이는 한국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곧 뉴욕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퀸즈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저녁, 민준이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는 이틀 후면 뉴욕에 도착한다고 했죠. 그의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러던 중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뉴욕타임즈가 서울의 특파원 자리를 만들고 제가 그 자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서울 특파원이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항에서 민준이를 맞이했어요. 한 달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집장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준이는 제 결정을 존중하며 지지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브루클린 브릿지를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뉴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 순간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편집장에게 결정을 알렸어요. 퀸즈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짐만 챙겼죠.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는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출발 당일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뉴욕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들, 그리고 많은 추억이 담긴 이 도시를 잠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 났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서울에서 계속될 거예요.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바라볼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도전,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할 미래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죠.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동안 손목에 팔찌와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여정에 민준이가 함께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